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구 클레이시티, 현 오브시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벌써 시즌3를 맞이하는 오브시티에 대해 한번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특히 제가 이번에 투자 아이디어로 뽑아볼 만한 건 랜드 NFT 바닷가가 이 정도면 매력적이지 않나 하는 아이디어인데요. 절대로 투자 권유가 아님을 서두에 밝힙니다. 그냥 얘는 이런 식으로 가치 산정을 하는구나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클레이시티, 이제 오브시티가 사실 브랜드 에셋도 굉장히 많고 해놓은 것도 엄청 많은데 얘가 좀 공부할 게 많아서 사람들이 잘 못 따라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하나만 보면 클레이시티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두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네, 여러분은 클레이시티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마도 땅 하나에 1억 5천만원을 넘긴 프로젝트, 민팅만 하면 1,500만원, 2,000만원 먹었던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당시 제 이야기를 좀 하고 가면 제가 정말 아쉬운 게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 주식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클레이 300원 때부터 와 이거 너무 고평가인데? 이러면서 클레이튼 생태계는 잘 살펴보지 않았더랍니다. 막 300원, 2,000원, 3,000원 가도 저건 고평가야, 저건 신포도야 하면서 민팅만 해도 돈 벌어가던 그때 그 당시 클레이튼 생태계를 저는 통째로 놓쳤습니다. 선미야, 메타콩즈, 메타토이 드래곤즈 같은 거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워낙에 맛집이라고 소문났던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클레이시티였습니다. 클레이시티 시절 그야말로 초호화 프로젝트였던 클레이시티, 땅 하나에 1억 7천만원이 넘어가고 야발 기훈이 형 오징어 게임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던 상우 배우님이랑 최근 가장 높은 주가를 달리고 있는 전종선님도 광고 모델로 쓰고 5개 광고도 엄청 큰 규모로 집행했던 프로젝트가 이 클레이시티 되시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클레이시티를 팔로우했던 시점은 탈클레이 선언이 이뤄질 때였어요. 크러스트까지 반대표를 행사했으나 결국엔 거버넌스 투표로 인해 탈클레이를 선언하게 됐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가 하고 있다가 마침내 클레이시티가 폴리곤으로 오브시티로 넘어간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제 체인도 바꾸고 오브시티로 리브랜딩까지 하니까 뭔가 이거저거 열심히 하긴 하겠다, 한번 정식 런칭하면 관심은 가져봐야겠다 라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이 이제 오브시티 런칭하고 땅 가격도 엄청 바닥까지 내려와서 이 정도는 레이 토큰만 파밍해도 충분히 멘징 가능할걸? 이라는 말이 저의 결정적 근거가 되어서 일단 CCT 특으로 무지성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를 했으니까 이 프로젝트가 괜찮은지 전망은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했죠. 제가 이 땅을 샀을 때가 딱 1위도 정도였는데 뭔가 1위더라고 하면 심리적인 바닷가라고 생각해서 훨씬 더 편하게 샀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공부한 클레이시티, 오브시티의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은 진입하기 괜찮을까? 그러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해서 땅 가격은 싼 편인가?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 시점 기준 오브시티의 가장 낮은 3티어 땅 가격은 1.1이더 1,800불 수준인데 만약에 이 땅을 마켓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오브시티 내에 익스플로어 기능을 활용해서 땅을 탐사해서 그 땅을 내가 가지려고 한다면 그 비용은 훨씬 비쌉니다. 이 땅이 가장 낮은 3티어가 나올 확률은 75%, 2티어가 나올 확률은 20%, 1티어가 나올 확률은 5%인데요. 이 75, 25의 복권을 한 번 긁는 비용이 4,400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75% 확률로 3티어 땅이 나오면 바닷가 기준 2,600불 손해가 나는 상황이고 2티어가 나온다고 해봤자 300불 정도 이득, 1티어가 나온다 해봤자 2,200불 정도의 이득인데 이 정도면 차라리 4,400불짜리 복권 긁는 게 아니라 그냥 3티어 바닷가를 사는 게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전 들었던 거죠. 특히나 이 익스플로어는 오브와 레이를 소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프로젝트 입장이라면 이 익스플로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클레이시티의 바닷가를 복권이랑 비벼볼 만한 수준으로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같이 계산한 사람들이 많으면 아무도 익스플로어를 안하고 오픈시에서 땅을 구매만 할 테니까요. 특히나 이 익스플로어 기능은 매 시즌마다 새로운 땅을 탐사하는 클레이시티의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이 익스플로어가 되지 않으면 프로젝트들도 힘이 많이 빠지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 익스플로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저처럼 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최소한 2차 마켓에서 판매되는 랜드 NFT들의 바닷가들이 많이 올라와야 한다 라는 생각을 전 한 거죠. 특히나 지금 시즌이 어떤 시즌인지를 생각해보면 클레이튼에서 세계화를 노리며 폴리곤으로 넘어온 첫 시즌, 내가 프로젝트 측이라면 지금이 가장 힘을 많이 줘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분명히 뭐라도 하겠지라는 마음도 들어서 이 정도 바닷가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갖고 있으면 레이 토큰을 채굴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이 땅값이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제가 채굴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원금 멘징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매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매하시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땅의 가치는 이러했습니다. 그럼 이제 땅도 샀겠다. 본격적으로 이 오브시티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오브시티는 처음 딱 들어왔을 때는 공부할 게 너무 많이 느껴지는 프로젝트입니다. 랜드 NFT는 1, 2, 3티어가 있고 또 랜드에는 레벨업 제도가 있는데 토큰은 레이와 오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레이는 곡괭이 역할, 오브는 거버넌스 역할, 그리고 이 두 토큰을 사용해서 새로운 땅을 탐사할 수 있는데 채굴하려면 또 랜드를 스테이킹 해야 되고 앞으로 빌딩 NFT도 추가되고 레이 007이라는 NFT의 파츠가 나오는데 이걸 또 조합해가지고 나중에 이걸로 또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거기다가 나중에는 아틀란티스라는 컨텐츠도 나오고 광고도 붙고 미니게임도 나온다고 하는데 등등등 이렇게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플 수 있는 상황이 현재 오브시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게 이미 클레이시티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디스코드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신규 유저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 가장 큰 진입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혹시라도 초기에 저처럼 이게 진입장벽으로 느껴진다면 정말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글로 보면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루에 1분, 2분도 할 게 없어요. 요거는 저 믿어도 돼요. 오버시티 디스코드에도 CN님이 24시간 상주하고 계시고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시니까 지레 겁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향후 쌀먹 시스템인 레이보호까지 추가되면 정말 내가 딱히 할 거 없이 성장만 지켜보면 되니까 절대로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스터디할 게 많다, 공부할 게 많다는 부분은 오히려 응당 크레딧을 받아 마땅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시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공부할 게 하나도 없는 프로젝트가 사실 얼마나 많아요. 그 반면 클레이시티는 22년 1월 이제 나온 지 1년이 조금 넘은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자산을 쌓아놨다는 건 저는 정말 엄청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랜드 NFT 민팅도 성공적으로 진행했죠. 연예인들 데리고 광고도 찍었죠. 심지어 빌스텍스나 게리나 버벌젠트와 협업해서 클레이시티 CM송을 만들기도 하는 등 클레이시티는 1년 1개월 프로젝트 치고 정말 많은 걸 해왔습니다. 사실 이만큼 뭔가 홍보에 열심인 프로젝트도 정말 드물다고 생각해요. 막 러그풀하고 집안 싸움 나고 바닷가 방어 안 되고 이런 프로젝트들을 보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무엇보다 클레이가 쇠퇴하는 시점에 과감하게 폴리곤으로 이주를 선택한 건 엄청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폴리곤 코파운더인 샌딥도 오브시티의 이주를 환영할 만큼 클레이시티는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시티는 커뮤니티 파워도 굉장히 강력한 편입니다. 보통 이게 시련이 많았던 프로젝트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과거 불장 시절부터 하락기 시절 그리고 체인 이주까지 이 모든 에피소드를 겪은 사람들은 당연히 진심으로 클레이시티를 응원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오브시티 팀은 항상 홀더들을 챙겨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멤버십 제도입니다. 매 시즌이 끝날 때마다 NFT 크리에이터 피, 그러니까 NFT 거래 수수료의 30%를 멤버십 유저들에게 에어드랍 해주고 있으며 루이비통이나 발렌티노 같은 명품들을 멤버십 상위 멤버들에게 선물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이 클레이시티는 내가 멤버십 등급을 높게 찍어도 높은 땅을 갖고 있어도 확실하게 그에 비례한 보상을 해주려고 노력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 이는 결국 홀더들이 클레이시티를 믿고 투자할 수 있게끔 해주는 또 다른 강력한 동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홀더들과의 미덕도 미루지 않고 꾸준히 개최합니다. 홀더들과의 미덕은 차치하고 AMA도 꺼리는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홀더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커뮤니티가 괜히 강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팀도 소통을 하니까 이렇게 강한 커뮤니티를 가질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강성 홀더가 많은 프로젝트들이 정말 흔치 않다는 점은 충분히 어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과거 클레이시티 시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래서 앞으로도 잘 될까요? 하는 점이겠죠. 지금부터는 그 부분에 포커스해 보도록 합시다.